안녕하세요. 이원복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주실 건가요? 여러분들 국론이 분열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의견이 갈라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우리나라가 요즘같이 국론이 분열된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론이 분열된다는 얘기는 의견이 쫙 갈려가지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도 완전히 국론이 분열돼 있어요. PC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미국도 PC 때문에 갈라져 있고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제 선거가 내일 모레니까 지금 뭐 굉장히 격렬하게 분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볼 때 근대사에서 볼 때 제일 심각한 국론의 분열은 프랑스의 그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894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894년이 언제냐니까 1872년에 독일하고 프러시아하고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1870년에 보불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공화정이 무너지고 프랑스가 박살이 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 반독일 게르만 반독일 정서 그것이 심하고 그 다음에는 1890년 되면 자본주의가 아주 극성기에 이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극성기에 이르면 그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누구냐니까 대개 은행가들입니다. 은행을 꽉 잡고 있는 것이 어디든 가나 전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프랑스에 가장 만연해 있던 근본적인 극렬한 정서라는 것은 반독일, 반유대 정서예요. 근데 이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것이 1894년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거기 이 독일 대사관, 그러니까 주 파리 독일 대사관에서 어느 미화원이 청소를 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어느 종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종이가 뭐냐면 프랑스 장교가 쓴 어떤 이 프랑스의 군사 기밀을 적은 그 글이에요. 근데 그 누가 썼다는 아무런 증거나 없는데 거기에 용의자로 누가 떠올랐냐면 알프레드 드레피스라고 하는 유대인 포병 장교가 떠오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반독일, 반유대인 정서가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이 정서에서 이 드레피스가 표적이 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독일계 유대인이라는 거죠. 왜 독일계냐? 이 사람은 알자스 출신인데 알자스가 독일하고 국경지대 아니에요. 알자스는 독일어도 쓰고 프랑스어도 쓰는 그런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자스 출신, 즉 독일계 유대인이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얘는 이럴 것이다 하는 그런 심증만으로 완전히 이 삭탈 계급하고 그 다음에 귀양을 보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큰 사건이 되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이게 나중에 쭉 이게 뒤지다 보니까 그 후임자가 와서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에요. 진범이 잡혔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진범이 잡혔는데 이 보수 세력하고 진보 세력이 나뉘어지는데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의 특징은 진보 세력은 불의는 참지 말고 덮지 말고 까라. 근데 보수라는 것은 보수 세력은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있어도 덮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죄 판결을 내놨는데 나중에 사람이 무죄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수가 대개는 이제 성직자, 아니 군부, 그리고 재벌, 이게 재계, 이런 실력 있는, 가진 게 많은 사람들 안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어떡할 거냐, 이거. 이거 만약에 솔직히 까놓으면은 우리 정부 이거 뭐고 전부 개망신 당하는데, 이거 덮자. 그래가지고,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악마의 섭에다 귀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에밀 졸라라고 하는 이 좌파 지식인, 유명한 그 문호 있죠. 에밀 졸라가 그 오로라라는 신문에 대통령한테 자퀴스, 나는 고발한다 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이 부당함 재수사하고 재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프랑스의 국론이 완전히 박살이라고 둘로 갈라져서 형제끼리도 친드레피스 반드레피스, 부부간에도 친드레피스 반드레피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말이 나오냐니까 하도 골치가 국론이 심하니까 이게 말이 많으니까
우리 아예 드레피스란 이름 자체를 거론조차 하지 말자.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 만화에 어떤 만화가 있냐니까 첫째 컷. 자,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여졌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서 드레피스란 말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들이, 그 조카들이 당신 또 드레피스란 말 했잖아. 그래서 식구들끼리 치고받는 그런 만화가 그 정도로 갈라졌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국론 분열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냐? 아니란 얘기죠.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폭제가 돼서 팍 터지는 것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금융 스캔들이 터져요. 이게 뭐냐면 파나마 스캔들이라는 거죠. 파나마 스캔들이 뭐냐면은 파나마 운하를 갖다가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면 그 레셉스라고, 이게 유명한 사람이죠. 페르디낭 드 레셉스라고 하는 수에즈 운하를 만든 유명한 건축가예요. 토목공학자고. 그래서 1869년에 이 수에즈 운하를 아주 성공적으로 끝낸 이 레셉스가 아주 야심만만하게 이제는 파나마 운하다. 그래서 파나마 운하 공사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돈을 끌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한 것이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는 차원이 완벽히 다른 겁니다. 수에즈 운하는 모래를 파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근데 파나마 운하는 거기 흐르는 그 에콰도르나 이쪽에 엘살바도르 이쪽은 그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산을 깎아야 되는데 한쪽은 태평양이고 한쪽은 대서양이란 말이에요. 향토병, 모기, 파리, 째째파리 같은 거 이런 그런 해충들 그렇게 들끓어가지고 한 몇 년 공사하는 동안에 공사비 다 까먹었는데도 공사는 진척 안 되고 완전 파산해 버렸죠. 근데 돈 대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두면은 자기가 쏟아부은 돈 전부 휴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든 살려야지 해가지고 여기에 은행가 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파나마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채권이 그냥 채권이 아니라 복권 채권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이 파나마 운하의 채권을 사면은 파나마 운하가 개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들면은 거기에 이자가 엄청 붙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복권까지 당선이 되면은 당신은 떼부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사기 아니에요? 실패한 그런 공사에다가 그 천문학적으로 돈을 퍼부으니까. 자, 그래가지고선 이런 것에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집어넣고 채권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기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이거에. 삼척동점 알죠? 이 파산하는 은행에서 여기 다시 또 채권을 발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니까 뇌물을 매겨요. 뇌물은 그 당시에 비일비재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채권이 나중에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된 걸 안다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나니까는 이제 쭉 그 채권 발행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데 저희가 다구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니까 뇌물 준 사람 명단을 준 거야. 그 보니까는 작게서는 300프랑부터 많게는 3만 프랑까지. 그럼 지금으로 치면 약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에서 한 3억 원, 30억까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뇌물을 먹은 그 고관 대작들이 공무원, 의원, 재벌 할 거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먹고, 뇌물 먹고서는 이것이 휴식조각 될 걸 줄 알면서 발행을 허가해 준 거죠. 그래서 나라가 뒤집혀가지고 프랑스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1년 동안에 그 내각이 3번 바뀔 정도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가 되니까 이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니까 이 주범이 누구냐?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유대 감정, 엔티세미티즘 이것이 하늘을 찌르는 그 와중에 드레피스 사건이 터졌으니까 이건 빼박이 돼버린 거죠. 이 사건이란 것이 이렇게 어느 큰 사건이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그냥 그 자체로서 팡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짐이 쭉 보이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폭탄에다가 이렇게 쭉 하면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쭉 하다가 빵 터지는 것처럼 이 뇌관에다 불을 붙인 것은 바로 가짜 채권 발행 사건, 이 파나마 사건, 파나마 채권 사건, 그것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드레피스 사건을 퍼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들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